진짜 살 조금만 빼고 싶어요. 이제 여름도 오고 해서 먹는 것도 줄이고 헬스도 가고 저녁에 산책도 자주 가는데 오히려 붓고 더 피곤하고 가끔은 현기증도 나고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제일 싫은 건 몸무게가 꿈쩍도 안 한다는 거.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려니 해 하는데 진짜 그런 걸까요? 아무리 해도 안 빠지는 이 몸뚱아리,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방법 자체가 틀린 걸까요? 오늘 영상은 지금처럼 애써도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무너지고 있는 저와 같은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캐나다의 신장 전문의 제이슨 펑 박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살이 찌는 건 칼로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슐린 때문이다. 오늘은 다이어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제이슨 펑 박사의 호르몬 이론, 이것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저와 같은 40대 이상 분들, 지금 이 내용 아시면 진짜 살 빠질 준비 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살은 많이 먹으니까 찌고 덜 먹으면 빠진다. 하지만 제이슨 펑 박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원인은 칼로리가 아니라 인슐린이다. 자, 인슐린이 어떤 호르몬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슐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밥이나 빵, 떡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고 이때 인슐린이 분비돼서 이 포도당을 근육, 간, 지방세포로 이동시키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 덕분에 혈당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고 정상 범위로 조절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 관리 매니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슐린은 단순한 혈당 조절 호르몬이 아니라 에너지 전체를 조율하는 총관리자입니다. 포도당을 간의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그러고도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게 됩니다. 저장 호르몬이기도 한 거죠. 즉, 인슐린이 잘 나와야 몸이 잘 작동하고 혈당이 잡히는 건데 인슐린이 지나치게 자주 많이 나오면 몸은 계속 저장해라 이런 신호를 받아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인슐린은 원래 혈당을 낮추는 착한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 인슐린이 너무 자주 과도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이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데 하면서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현상,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저항이 생기는 거죠. 즉, 인슐린이 똑같이 나와도 세포가 귀찮아, 그냥 무시하자 하면서 포도당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혈당은 계속 높고 인슐린은 더 많이 나오고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인슐린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분비되고 따라서 우리 몸은 계속 저장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진짜로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조금만 먹어도 살이 더 찌는 체질이 돼요. 특히 40,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대사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더 빨리,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방간, 복부비만, 제2형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이슨 펑 박사는 이런 상태를 지방 연소가 불가능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먹는 걸 줄여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운동을 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방을 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본질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인슐린을 조절할 수 있을까? 제이슨 펑 박사가 강조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칼로리를 줄이지 말고 인슐린을 낮춰라.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에요. 우리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게다가 간식까지 먹으면 몸은 하루 종일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이걸 줄이려면 식사 간격을 넓혀야 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 16대8 간헐적 단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루 8시간 동안만 식사하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슐린 분비 시간이 줄고 몸이 지방을 태우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 조절입니다. 특히 흰쌀밥, 밀가루,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도 급격히 자극합니다. 대신에 현미, 귀리, 채소 같은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면 혈당 상승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인슐린 반응도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지방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름진 걸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 영양소예요. 물론 트랜스 지방 같은 건 피해야 하지만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도 억제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식사 횟수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자주 먹으면 인슐린도 자주 자극되겠죠. 반대로 하루 2끼만 먹더라도 균형 있게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과 인슐린이 안정되면서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펑 박사가 말하는 건 아주 단순해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인슐린의 흐름을 바꾸고 그 인슐린이 내 체중과 체질을 결정한다. 칼로리만 줄이면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몸은 금세 적응해서 대사 속도를 낮추고 결국 요요가 오게 돼요. 하지만 인슐린을 조절하면 몸의 명령 체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요요 없이 건강하게 근육은 유지하면서 지방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을 빼자 라는 프레임으로 다이어트를 해왔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인슐린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적게 먹으면 빠지겠지 하는 생각이 아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 양을 줄일 때, 즉 하루 한 끼만 먹거나 500kcal 이하로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지금은 위기 상황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생존 모드로 전환해요.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즉, 덜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덜 쓰려고 작동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초 대사량을 낮추는 겁니다. 숨 쉬고 체온 유지하고 장기들이 돌아가는데 쓰는 에너지 자체가 확 줄어버리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근육이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근육이 빠지고 생각만 해도 무서우시죠? 칼로리가 부족하면 몸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결국 근육량도 줄고 이로 인해 대사 속도도 함께 낮아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전보다 살이 훨씬 잘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칼로리 제한을 오래 하면 렙틴이라는 포만감 조절 호르몬이 떨어지고 그렐린이라는 식욕 유발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몸은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참고 참다가 폭식, 그리고 요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은 특히 40, 50대 이후에 더 치명적이에요. 이미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나이에 무리하게 칼로리를 줄이면 회복도 늦고 다이어트 실패 가능성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런 패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다이어트 초반에 급격하게 살을 빼고 몇 달 후에 요요로 더 찌고 그 상태로 다시 덜 먹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슨 펑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리 제한은 일시적인 숫자 놀이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호르몬 신호를 바꾸지 않으면 몸은 절대 진짜로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인슐린은 원래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너무 자주 과도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혈당은 높게 지속되고 지방을 쓸 수 없는 몸으로 변해버린다. 그렇다면 살을 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칼로리가 아니라 인슐린을 다스려야 한다. 방법은 간헐적 단식, 탄수화물 줄이기, 좋은 지방 섭취하기, 식사 횟수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이슨 펑 박사가 실제로 권장하는 16대8 간헐적 단식 루틴,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와 실패하지 않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